항고기간, 이재기간 일주일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인데, 이 기간 맨 마지막 날에 또다시 소유자가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항고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14일째만 아무 일 없이 넘어가면 우리는 대금 납부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들어온 거예요. 반갑습니다. 경매신 양성용 국장입니다. 반포동에 726-26번지 다가구 물건, 경매 물건이 진행됐었는데, 지난 1월 달에 진행됐을 때 저희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게 취하가 되었었고, 또다시 경매 7건, 강제 경매 7건이 또다시 들어와서 이번에 11월 21일 날에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다시 입찰을 참여해서 지난번보다 2억 정도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1월 28일 날에 당연히 매각 허가 결정이 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 날에, 그러니까 항고기간, 이재기간 일주일이 시간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간인데, 이 기간 맨 마지막 날에 화요일 날에 또다시 소유자가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즉 항고장입니다. 항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항고가 들어오면 또 이 항고에 대해서 또 다투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항고 그 날짜까지 마지막 14일째만 아무 일 없이 넘어가면 우리는 대금 납부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제가 항고 마지막 날이었던 12월 5일 다음 날 12월 6일이죠. 법원에 가서 법원 서류를 열람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를 열람해 본 결과, 내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데, 어이가 없는데, 감정가가 45억이면 평당 7천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자기 그 땅이 평당 1억 2,500, 80억 정도 시세하는 그런 물건인데, 법원에서 터무니없이 45억의 감정을 잡아서 자기가 엄청난 손실을 지금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감해 달라, 내지는 다시 감정 금액을 평가를 해달라, 이거를 다퉈보겠다, 뭐 이런 내용의 매각 이의신청서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민사집행法 121조에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7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경우에는 그 사유에 저희가 뭐 무수한 건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유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해당이 되질 않는데, 단순하게 저희가 느끼는 바와 같이 시간을 끌 목적으로 결국 항고장을 마지막 날에 그렇게 접수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경매를 하시다 보면 이 항고기간 일주일의 마지막 날에 그런 쓸데없는 이상한 항고장들이 막 접수가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은 시간을 끌기 위한 항고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항고장의 특징은 뭐냐면, 항고를 할 적에는 반드시 항고 보증금,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인의,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받은 낙찰자 최고가 매수인의 매각 가격의 10%를 항고 보증금으로 법원에 납입을 해야 됩니다. 항고장이 좋고 요건은 반드시 항고 보증금과 같이 해서 납입해서 항고장이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항고장만 접수되고 돈 10% 항고 보증금은 납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경매 담당자 경매 계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그날과 그 다음 날에 임차인들 몇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5명의 임차인이 경매를 집어넣는데, 임차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들도 경매를 집어넣은 경매 채권자 경매 당사자니까 법원에다가 전화를 해라.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하면서 강한 압박을 해서 푸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경매계장과 언쟁에 가까운 정도로 하면서까지 이제 결국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냐면, 제가 주장한 것은 이겁니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들어오면 시간 끌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최근에는 이 목적으로 워낙 자주 빈발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법보좌관들이 이것을 항고 보증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이틀에서 3일 정도 만에 항고 보증금 미납입을 이유로 하여 각하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해주는 법원이 있고 해주지 않는 법원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 법원이 그렇게 해줄지 안 해줄지, 지난 1월 달 같은 경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또 그거 항고 보증금 미납입을 이유로 해서 각하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그거를 이제 강하게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죠. 이거 규정대로 하면 항고장이 접수되면 일주일 이내로 항고 보증금이 납입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번에도 또 진짜 소유자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줄 목적으로 법원에서 계속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하면서 제가 강하게 제 의견을 이제 그쪽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언쟁에 가까운 식의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근데 법원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인지 때 뭐 송달료, 그리고 뭐 보정서를 내가 그래서 보정서 뭐 항고 인지, 그래서 법원에서 서류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보완하라 보충하라고 서류가 나가는 순간 이게 일주일, 2주일 그냥 시간이 흘러가지 않냐. 저 사람이 원하는 그대로 이제 흘러가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일주일 안에 보증금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각하를 시켜야 될 텐데 규정에 있는 그대로 그냥 처리를 해야 된다. 당신들은 그래 이번에는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강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화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어제 통화하고 어제 날짜로 각하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각하 결정이 났고, 그리고 오늘 그 각하 결정에 대해서 그 소유자에게 항고인, 그러니까 항고장을 접수한 그 소유인에게 그 공시송달로 해서 14일 정도 시간을 그 소유하게 하는 그 공시송달을 하는 것으로 법원 그 서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금납부 기간이 1월 4일로 잡혀서 대금납부 기한 고지서를 오늘 중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어쨌든 반포 다가구는 이것으로서 일단락이 되어졌습니다. 참 기나긴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법무법인을 써서 소송장 들어오면서 시간을 끌고 이렇게 끌고 저렇게 끌고 온갖 그 뭐 경우수를 다 발생시키면서, 근데 그 법무법인이 경매 그 치아나 경매 이런 것에 관련된 전문적인 변호사가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어떻게든 자기들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줍니다. 그런 변호사 사무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좀 아셔야 할 겁니다. 입찰을 들어가는 우리 입장에서. 물론 이거를 또 경매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 역으로 뭐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시간을 끌기 위한 정말 그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이제 벌어지니까 우리는 항상 대부분 90%, 95% 입찰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1월 달간 달리 요번에는 항고장이 들어온 그 2, 3일 후에 각하 결정이 원하는 대로 났고, 그래서 대금 납부를 하는 순간, 그죠?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 어쨌든 저희가 대금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15명이나 되는 그 임차인 명도 사항들이나 명도를 어떻게 하고 명도 문제가 어떻게 지금 끝나가고 있고 정리가 되어지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학습 차원에서도 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것은 뭐 다음 기회에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반포동 다가구는 결국 이렇게 해서 큰 줄거리는 다 정리가 되었다. 그것을 한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